저는 30년 동안 뇌혈관과 혈당 변화를 연구해온 박연호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설탕 대신 먹는 가장 안전한 간식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같은 과일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 4가지는 혈당과 혈관을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점심 후엔 포도 1줌을 챙기고 저녁 후식으론 달콤한 홍시를 드신다면 이 습관들이 쌓이면서 결국 혈관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도 오히려 몸이 무겁고 혈당이 흔들리는 걸 직접 봤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가 나중에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예순 이후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췌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서 같은 당분에도 훨씬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을 바로잡고 정말 몸을 살리는 과일과 꼭 피해야 할 과일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과일 선택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몇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진 경우도 많았어요. 반대로 좋다는 과일만 골라 드셨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분들도 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어머님이신 김정순 67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 어머님은 평생 달달한 군것질을 멀리하시고 건강을 위해 과일만 챙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엔 바나나 1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후엔 포도 1줌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 후식으론 홍시 하나를 꼭 챙기셨습니다. 과자나 케이크, 사탕 같은 건 절대 안 드시고 오직 과일로만 단맛을 채우셨죠? 주변에서도 정순 어머님을 보고 정말 건강하게 사신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몸이 점점 무겁고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계속되더랍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져서 가족들이 급히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 있었고 혈관 탄성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순 어머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며 말씀하셨어요. 단 음식은 안 먹고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원인은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기였습니다. 정순 어머님이 드신 바나나, 포도, 홍시 모두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들이었고 하루 3번 나눠 드시면서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상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당분과 칼륨이 동시에 높은 과일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두 성분이 모두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에서 60 이상 연령층에게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기능 이상 위험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노년층의 칼륨 과다 섭취는 심혈관 부담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호 70세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1개를 챙겨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쉽게 숨이 차고 피로감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혈당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였죠. 영호님은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까지 생겼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칼륨도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일주일에 1개 이하, 식사 후 1시간 뒤에 천천히 드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은 바나나 섭취를 더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포도의 당 지수는 백미밥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도는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한 송이를 한 번에 드십니다. 그러면 혈당이 단숨에 치솟으면서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국 당뇨병 관련 연구에서 포도를 자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 위험이 크게 높았습니다. 특히 60 이후엔 췌장 기능이 약해져서 한 번 오른 혈당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대성 69세님은 아침에 포도 주스를 한 잔씩 드시며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지만 어느 날 당 수치가 크게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대성님은 포도 주스가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말을 듣고 매일 한 잔씩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흔들리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포도는 특히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당분이 높아서 60 이후엔 조절이 필요합니다. 포도 한 알 한 알에 들어있는 당분이 모여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꼭 드신다면 식사 후 2시간 뒤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지럼증이 잦은 분은 포도나 포도즙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포도를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포도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실 수 있을지 떠오르시나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혈당 지수가 높아 60 이후엔 췌장 기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망고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백미밥 한 공기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국내 노년층 대상 조사에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을 자주 먹으면 당 조절 실패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망고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노년층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윤혜정 66세님은 해외여행 후 망고에 빠져 자주 드셨다가 갑자기 허리둘레가 늘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혜정님은 망고가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셨는데 몇 달 후 혈당이 올라가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다고 해요.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그 달콤함 속에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잘 익은 망고일수록 당분이 더 높아지고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 4조각 이하가 적당합니다. 몸이 쉽게 붓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망고를 드시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피곤하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망고가 백미밥보다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감입니다. 감의 탄닌은 위에서 굳어져 소화를 방해하고 위석을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60 이후엔 위 기능이 약해져서 탄닌이 더 쉽게 뭉치고 한번 생긴 위석은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조사에서 노년층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감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도 가을철 감 섭취가 위석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혔어요. 한도연 72세님은 가을마다 감을 여러 개 드시다가 속이 막히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연님은 홍시가 부드럽고 달아서 소화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하루에 2~3개씩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답답하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 검사를 받았더니 위석이 생긴 상태였어요. 감은 특히 공복에 먹으면 탄닌이 위산과 만나 더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감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하고 그래도 양을 아주 적게 조절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섭취를 피하고 드신다면 아주 적은 양을 식사 후에만 드세요. 변비가 있는 분은 감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의 탄닌이 장을 더 굳게 만들어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감은 부드럽다고 안전하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부드러워도 탄닌 성분은 그대로 있어서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4가지 과일은 예순 이후에는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와 반대로 몸을 지키는 과일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순 이후 몸을 지켜주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은 낮지만 보라빛 성분이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은 기억력 감퇴가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뇌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공된 달콤한 블루베리 제품은 효과가 다르니 생과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과 생과 중 어떤 방식으로 주로 드시나요? 냉동 블루베리는 요구르트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사과는 당분이 적당히 들어있으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 사과를 껍질째 먹은 그룹은 혈당 변동폭이 훨씬 작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껍질을 깎으면 영양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고 하루 1개만 유지하세요.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남기는 습관 있으신가요? 사과는 아침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사과는 특히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주 2회 이상 먹은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다고 밝혔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아보카도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샐러드나 간단한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아보카도를 식사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특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을 덜 찾게 되고 그만큼 혈당 관리도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독특한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설탕을 넣은 토마토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삶거나 스프로 만들어 하루 2개 분량을 챙기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익혀 드시는 편인가요? 토마토 스프나 소스로 만들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특히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두와 베리류입니다. 자두와 베리류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기능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특히 자두는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 전체를 보호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연구에서 자두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은 장 운동이 활발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두는 특히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말린 자두는 당분이 높으니 소량만 드세요. 소량을 간식처럼 분리해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어떤 과일을 챙겨 드리고 계신가요? 자두는 하루 2~3개, 베리류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베리류에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같은 과일들이 포함되는데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자두와 베리류를 꾸준히 드시면 장이 편안해지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예순 이후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달콤한 과일이 몸에 좋다는 상식은 사실과 달랐고 바나나와 포도, 망고, 감처럼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거나 위장을 무겁게 만드는 과일들은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예순 이후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결국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과일 종류와 섭취 시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자두와 베리류처럼 당분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은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고 뇌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5가지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하며 혈관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혈당이 흔들리고 혈관이 쉽게 지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같은 나이에서도 훨씬 가벼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몇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든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반대로 좋다는 과일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혈당이 오른 분들도 봤습니다. 결국 과일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달콤한 과일을 줄이고 항산화 과일을 1개라도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 바나나 대신 사과로, 포도 대신 블루베리로, 망고 대신 토마토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몇 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혈당과 뇌 기능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걷기 습관, 물 마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